자, 이번 영상에서는 주격 보호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격 보호, 많이 듣는 말이지만 선명하게 이해되지 않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 주격 보호의 정체 그리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다른 영상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먼저 파악하고 그 정의에서 나오는 원칙을 끄집어내고 그 원칙을 적용시키는 과정으로 제가 영상을 전개했었는데요. 주격 보호만큼은 반대로 갈 겁니다. 왜냐면 주격 보호의 정의가 상당히 이해하기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네이버 같은 데서 보호 혹은 주격 보호를 검색해 보시면 분명히 한국말로 다 설명을 해놨는데 그 설명이 좀 알쏭달쏭하거든요. 읽어봐도 이게 뭔 소리지? 이런 생각이 많이들 드실 거예요. 그래서 주격 보호가 도대체 뭐라는 거야? 결론이 명쾌하게 안 나네. 그렇다고 그 설명이 장황하거나 틀린 것도 아니에요. 정확한 설명인데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주격 보호만큼은 정상적인 과정, 즉 정의, 원칙, 응용의 단계를 거치면 오히려 힘이 훨씬 더 드는 그런 이상한 녀석이에요. 근데 오히려 저걸 거꾸로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괜히 정의 이해하느라 우리 힘 뺄 필요 없잖아요. 거꾸로 해보면 오히려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써놨구나 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응용 단계부터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보호에 대해 알고 있는 한 가지 원칙은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보호 자리엔 어떤 품사가 올 수 있다고 했죠? 그죠? 보호 자리엔 명사, 형용사만 올 수 있어요. 다른 놈 못 와요. 그래서 저 보호 자리에 동사를 쓰고 싶으면 동사를 명사나 형용사로 바꾸기 위해서 to를 사용했죠. 그리고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이미 동사가 형용사로 변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호 자리에 올 수 있고요. 자,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이 원칙도 오늘 써먹을 거니까 잘 준비해 두시고요. 자,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하면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두 부류만 있는 거죠. 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자, 여자 이렇게 두 가지 성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좀 헷갈려. 그래서 힐끔힐끔 자세히 봤더니 자세히 보니까 분명히 남자는 아니야. 그럼 뭘까요? 분명히 남자는 아니야 라는 판단이 들었다면 딱 하나밖에 안 남죠? 여자라는 뜻이에요. 남자는 아니네. 그럼 여자라는 말이죠. 또 중성이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딱 두 종류밖에 없어. 남자, 여자. 근데 남자는 아니야. 그럼 자동으로 뭐가 돼요? 그렇죠. 여자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남자 아니네? 그럼 여자구먼.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생각, 깊은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닌 거죠.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주격 보호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영어의 문장 구조는 도대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면 정말 수많은 문장들이 나오잖아요. 그 문장의 종류는 도대체 몇 가지나 될까요? 아마 지금 시청자님 대부분들 5가지요 라고 대답하셨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문장의 5형식, 즉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들어본 경험이 있거든요. 이 말은 결국 영어의 문장 수천 수만 개가 있어도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딱 5가지 종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정말 고마운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문장의 5형식을 보면서 막 욕해요. 또 외울 거 나왔네. 그래서 실컷 외워. 힘들게 외워. 근데 별 도움이 안 돼. 그럼 또 더 화가 나. 자, 이거 쓸모도 없는 거 왜 자꾸 외우라는 거야?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남자와 여자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영어 문장도 이 5가지 종류의 문장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문장이 5가지 형식이라는 건 천 수만 개의 문장이지만 이 5가지 외의 구조는 없다는 것이고,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이 5가지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어떤 문장이든 만들어내고 어떤 문장이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어마무시하고 강력한 기능을 가진 이론인데 우리는 그 강력한 기능을 별로 실감한 적이 없어요. 그쵸? 그냥 귀찮고 걸리적거리기만 했던 놈이에요. 외우기 귀찮은데 외워도 별로 쓸모도 없는 것 같았던, 근데 앞으로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졌는지 저랑 계속 실감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요, 사실 5가지가 아니에요. 5가지 아니라고? 갑자기 긴장되시죠? 5가지도 지겨운데 이거 혹시 10가지? 20가지? 자, 걱정 마시고요. 사실 잘 살펴보면 문장의 종류는 딱 3가지예요. 진짜입니다. 기분 좋으시죠? 5가지에서 2개 뺐어요. 몇 가지? 3가지. 부담 덜었잖아요? 자, 그럼 나머지 2개는 뭐냐고요? 5가지 중에 3개 빼면 나머지 2개는 뭐냐고요? 걔들은요, 그 3가지에서 살짝 가지쳐서 추가된 애들이에요. 하지만 근본은 딱 3가지라는 거. 영어의 모든 문장은 아무리 지가 발버둥 쳐도 딱 3가지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영어의 문장은 주어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 정상적인 문장으로 성립한다고 2강에서 공부했잖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2강 시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 이 최소한의 요건만으로도 문장이 완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she smiles,
그녀는 웃는다. 우린 이걸 학교에서 일형식이라고 많이 배웠죠. 가장 원초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거, 주어 동사만으로 문장이 성립되고 완성되는 경우, 그래서 일형식이라고 해요. 근데 우린 주어와 동사만으로는 문장이 완성이 안 되는 경우도 봤어요. 제가 여기서 문장의 성립 또는 문장의 완성이라고 각각 다르게 용어를 쓰는 건 잘 보셔야 됩니다. 주어 동사만 있으면 일단 문장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 저는 문장이 성립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주어 동사가 있어가지고 문장은 성립했어. 근데 그 뜻이 완전히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즉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문장은 성립했으나 상대방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즉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I like, 나는 좋아한다. 주어 동사 있으니까 문장은 성립했어요. 근데 뭔 소리를 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말합니다. 자, 남자가 I like,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자는 이 말을 듣고 생각할 겁니다. 좋아한다고? 나를? 아니면 다른 여자인데 나한테 도와달라는 건가? 야, 혹시 나 좋아한다고 하면 어쩌지? 나 얘 별론데? 단호하게 거절할까? 아, 또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직 남자 사귈 마음이 없다고 얘기할까? 예, 아직 사귈 마음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네가 싫다라는 얘기예요. 남자분들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여자가 속으로 복잡한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죠? 맞아요. 남자가 말은 했어. 문장을 내뱉었어. 근데 완성이 안 돼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파악이 안 되는 상태예요. 즉 문장은 성립했으나 완성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겠죠? 남자가 I like, 여자가 잠시 머뭇하다가 누굴?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예요. 지금 저 여자가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했어요. 누구를? 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는지 말해라 이놈아,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네 문장이 완성된다 이놈아, 이런 뜻인 거예요. 즉 남자가 목적어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 거고, 의사소통이 안 됐다는 말은 문장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완성이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말했던 I like라는 말은 반드시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한 문장인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문장의 구조가 출현합니다. 첫 번째는 주어와 동사만으로 문장이 완성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이번 두 번째는 주어 동사까지 썼지만 반드시 목적어가 있어야만 문장이 완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I like you, 이런 것처럼요. 그렇죠?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태로 되어야만 하는 것, 이런 형태를 우리는 문장의 3형식이라고 학교에서 배웠어요. 맞죠? 솔직히 2형식이라고 대답할 뻔한 사람 손 들어봐요. 상관없어요. 진짜 상관없어요. 국제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영어 교재에도 우리가 배웠던 문장의 5형식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면서 설명하거든요. 근데 거기엔 번호를 안 붙여놨어요. 그냥 구성 요소만 표시해요.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지는 문장,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장, 이렇게만 설명을 하지 1형식, 2형식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아마 이렇게 문장의 형식에 번호를 붙이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가 아닐까 하네요. 그러니까 번호는, 저렇게 번호를 붙이는 건 국제표준규격 ISO 9000 이런 인증받고 통용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맘대로 번호 붙여도 돼요. 편하실 대로. 정답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누가 정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한국에서는 번호를 붙여서 서로 소통하니까 가급적 거기에 맞추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문장은 세 종류가 있다. 하나는 주어 동사로 끝나는 문장, 하나는 주어 동사에 목적어가 있어야만 완성되는 문장. 자,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목적어가 없어도 문장이 완성되는 경우도 있고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네. 뭐 때문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겼죠? 이 근본적인 원인,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은 누구지요? 그렇죠, 동사예요. 그래서 동사를 문장의 설계도라고 저는 부른다고 했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4강 시청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뜻만 보면 우린 목적어가 필요하냐 아니냐 이걸 알 수 있어요. 따로 외울 필요도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kill, 죽이다 라는 뜻이에요. 누굴 죽였나 나와야 돼요. write, 쓰다라는 뜻이에요. 뭘 썼는지 나와야 돼요. make, 만들다라는 뜻이죠. 뭘 만들었는지 나와야 돼요. 기본적인 한국어 상식만 가지고 계셔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어 공부에는 반드시 사전을 쓰셔야 한다고 했죠. 특히 동사는 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surprise는 무슨 뜻일까요? surprise를 놀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틀리신 거예요. surprise는요, 놀라다가 아니라 놀라게 하다예요. 이래서 반드시 사전을 활용하시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사실 고등학생들조차도 수업 시간에 제가 야, surprise가 무슨 뜻이야 하고 물어보면 거의 90%는 얼떨결에 놀라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얘가 깜빡하고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거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자기 맘대로. 자, 여튼 surprise는 놀라게 하다란 뜻입니다. 자, 보세요. 사전 보시니까 맞죠? 나는 놀라게 했다. 뭐를? 목적어 필요하네요. I surprised my mother. 나는 엄마를 놀라게 했다. 목적어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surprise는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인데 이거를 내 맘대로 뜻을 해석해버리면 목적어를 필요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큰일 나겠죠. 그리고 목적어는 다행히도 우리말로 해석하면 99.9% 을, 에게로 해석이 돼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딱딱 떨어집니다. 자, 그럼 이 다음 보실게요. 자, 너는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냐? 아빠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딸이 저는 될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의사소통이 안 되죠. 우리는 저 딸이 말한 저는 될 거예요 라는 말이 문장이 완성이 안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어식으로 말하면 주어 동사는 있어서 문장은 성립했으나 뭔 소린지 당최 알 수가 없다. 즉 완성이 안 됐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는 될 거예요. 가수가. 저는 될 거예요. 의사가. 의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겠네요. 가수가, 의사가 분명히 반드시 있어야 할 단어라서 집어넣는데 을, 에게가 아니야. 응? 그럼 뭐지? 그럼 100% 보호입니다. 자, 제가 100%라고 했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렇게 판정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영어의 문장 구조는 딱 세 가지뿐이라고 했어요. 첫째, 주어 동사로 끝나는 문장. 이거는 뒤에 아무것도 안 오겠죠. 둘째,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 문장. 셋째, 주어 동사 뒤에 보호가 와야 되는 문장. 이렇게 딱 세 가지뿐이에요. 이제 세 번째가 추가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봤어요? I will become. 나는 될 거다. 이런 뜻이네요. 근데 문장이 완성이 안 됐어. 그래서 뭐가 될 건지 집어넣어 봤어요. I will become a singer. 그랬더니 나는 될 거야. 가수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근데 집어넣은 a singer를 해석해보니까 가수를 될 거야. 가수에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석이 안 되죠. 그럼 목적어는 아니네. 그럼 뭐라고요? 100% 보호라고요. 왜 그런 결론이 나오냐고요? 동사 뒤에 뭐가 와야 한다면, 즉 주어 동사만으로 문장이 완성이 안 됐어. 그래서 주어 동사 뒤에 뭐가 와야만 한다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목적어가 오든가 아니면 보호가 오든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목적어 자리는 아니네? 그럼 당연히 뭐죠? 보호 자리네 하고 판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보호를 찾을 때 뭐뭐이다, 뭐뭐되다 이렇게 해석된다는 방식으로 찾죠. 학생이다. 자, 영어에선 학생이 보호고요. 의사가 되다. 영어에서는 의사가 보호입니다. 이 방식도 처음 보호에 접근할 때는 꽤 괜찮은 방식이에요. 근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만 올라가도 이 방식은 70% 정도의 정확성을 가져요. 나머지 30%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정확히 100% 보호를 찾을 방법을 저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저는 알아요. 나는 보여. 이게 여기가 보호 자리라는 게 보여. 근데 해석해보면 뭐뭐이다 뭐뭐되다로 해석이 안 돼. 그럼 애들한테 이 방식으로 보호를 찾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목적어는 을, 에게 이렇게 선명하게 딱딱 떨어지는데 보호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 영어 문장 종류 딱 세 가지다. 아까 했던 얘기예요. 주어 동사, 주어동사 목적어, 주어동사 보호. 이게 다라 그랬죠. 저 세 개 중에 동사만으로 문장이 완성되지 않는 게 몇 개예요? 2개예요. 3개 그러시면 안 돼요. 맨 위에 있는 놈은 주어동사만으로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주어동사만으로 안 끝난 거 몇 개? 2개, 2개. 그죠? 자, 근데 뒤에 목적어 오든가 보호 오든가 둘 중에 하나네. 근데 목적어는 어떻게 해석된다고? 을에게 딱딱 떨어져요. 을에게? 그러면 목적어예요. 근데 해석을 해봤더니 을에게가 아니네? 그럼 뭐예요? 무조건 보호라고. 남자가 아니네? 그럼 뭐라고? 무조건 여자라고. 자, 저렇게 목적어가 와야 할지 보호가 와야 할지 누가 결정한다고요?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동사라니까. 동사.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즉, 이 동사가 무슨 뜻을 가졌는지 알아야 그 뒤에 목적어가 올지 보호가 올지 판단이 된다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수업이 목적어 보호에 관한 수업 같지만 모든 키는 동사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문법 책을 사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한번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책이 너무 두꺼워.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럼 우리 책 다 뒤져보나요? 아니면 목차, 차례를 찾아보나요? 그쵸? 목차, 차례 찾아보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문장의 형식이라는 단원이 안 보여. 이상하네? 1형식, 2형식, 3형식 이런 거니까 단원명이 문장의 형식 이렇게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어디를 봐야 이게 나오냐면 동사의 종류라는 단원을 보셔야 1형식부터 5형식이 나와 있어요. 응? 동사의 종류? 거기에 1형식, 2형식 이게 왜 여기 있지? 왜긴 저렇게 형식이 나뉘는 건 다 동사 때문이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사태 원흉은 동사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죠? 혹시라도 목차에 요즘은 문장의 형식 해갖고 1형식, 2형식 이렇게 출판하는 책이 있다면 아마도 그건 학생들 항의 때문에 그럴 거예요. 출판사에 전화해갖고 왜 문장에 5형식이 없어요? 그럼 이제 출판사 직원이
그 동사의 종류에 보시면 있습니다. 또 학생이 그걸 왜 거기 넣어놔서 개고생시켜요. 그럼 출판사 직원이 그게 왜냐면 하고 설명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아마 쉽게 목차에서 찾아보라고 문장의 형식이란 단원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직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요즘 나오는 문법책 안 봐서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뿐이에요. 하지만 원래 저 내용 1형식, 2형식, 3형식 이거는요. 동사의 종류라는 단원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I made, 나는 만들었다. 자, 빈칸에 다른 단어 없어도 문장 완성되나요? 안 되죠. 그 말은 뭐다? 동사 뒤에 뭘 써야만 한다. 동사 뒤에 뭐가 와야만 한다면 둘 중 하나다. 목적어 아니면 보어다. 나는 만들었다. 뭐를? 을을, 에게, 목적어네. 여긴 목적어 자리네. 그죠? Who is he? 걔 누구야? He is. 자, 그는 이다. 사실 비동사는요, 이다의 뜻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말에 맞춰서 편의상 다들 그렇게 부르니까 저도 일단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는 이다.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럼 동사 뒤에 뭐가 와야 되겠네? 뭐가 와야 한다고? 그럼 무조건 둘 중 하나라니까 목적어 아니면 보어라고. He is my father. 그는 우리 아빠이다. 아빠를 이다. 아빠에게 이다. 이거 아니네. 그 얘긴 목적어는 아니란 말이에요. 목적어가 아니면 뭐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보어란 말이에요. 야, 소개팅 했다며?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 What does he look like? 자, 여기서도 우리 what like equal how 이런 뜻이라고 많이 외우셨죠? 그래가지고 시험에 살짝 how 삐리릭 like로 써놓고 틀린 문장 찾아라 이랬거든요. 그럼 우리는요, 야, 치사하네. 문제를 저 따위로 내냐? 이렇게 욕하고요. 근데 또 저 문제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저거 치사한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전치사의 의미를 알고 있냐라고 묻는 문제예요. 전치사를 알면 저거 혼동할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을 모르면 계속 이렇게 골탕 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잠깐 샜고요. 야, 그 남자 어떻게 생겼디? 소개팅 했다며? 저 질문에 he is 라고만 대답하면 될까요? 야, 소개팅 갔다 왔다며? 어떻게 생겼냐고? he is 이렇게 대답하면 의사소통 안 되죠. 잘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계속 저렇게 말하면. 자, 주어 동사만으로 문장이 완성이 안 됐죠. 그럼 동사 뒤에 뭘 써야 한다라는 뜻이구나 라고 얼른 캐치하셔야 돼요. 뭘 써야 한다? 동사 뒤에 뭐가 와야 한다면 둘 중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목적 아니면 보어. 근데 이제 우리 완성시켜보면 he is handsome. 그는 잘생겼어. 그는 잘생겼어. 을, 에게가 없네. 그럼 handsome은 목적어일까요? 보어일까요? 그렇죠. 보어죠. 게다가요, 이런 경우는 고민할 것도 없어요.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온다 그랬죠? 근데 handsome 쟤는 잘생긴 이란 형용사야. 죽었다 깨나도 handsome 쟤는 목적어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뭐야? 보어일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원칙, 또 앞으로 또 주구장창 써먹을 원칙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He is my father. He is handsome. 저 문장에서 보호 자리에 있는 my father하고 handsome을 잘 보세요. my father는 명사, handsome은 형용사예요. 우리 이미 저런 문장 옛날부터 많이 봤어요. 알고 있는 문장이에요. 근데 저게 어떤 깊은 의미가 숨어 있냐? 가만 보니까 보호 자리에는 my father 명사, handsome 형용사. 진짜로 보호 자리엔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오는구나. 사실 이 중요한 원칙을 이미 우린 수없이 보면서도 그냥 지나쳤던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 계속 공부했던 거니까 새로운 건 아니죠. 자, 보호 자리엔 명사, 형용사 온다. 그렇게 정리했었죠. 자, 그럼 오늘 배운 중요한 거 뭐였어요? 동사 뒤에 뭐가 와야만 한다면 그건 뭐다? 목적어 아니면 보호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을에게는 아니네. 목적어는 아니네. 그럼 뭐다? 보호다. 됐죠? 그럼 저 위의 원칙들을 알면 너무나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지만 기껏 공부해놓고도 응용을 못하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명사. 동사 다음에 명사가 왔네. 그럼 저 명사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목적어 아니면 보호예요. 맞죠?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온다. 보호 자리에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온다 그랬으니까 저건 무조건 목적어 아니면 보호예요. 저걸 목적어로 해석할지 보호로 해석할지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렇죠. 동사의 뜻을 잘 보시면 되겠죠. 동사가 어떤 놈이냐에 따라서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보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잘 보세요. 주어 동사 나왔는데 뒤에 형용사가 왔어.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있네요. 그럼 얘는 뭘까? 맞아요. 저건 무조건 보호예요. 자, 저거 잘 봐두셔야 됩니다. 동사 뒤에 형용사 떴다. 이거 무조건 보호다. 100% 보호다. 보호일 수밖에 없다. 사실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이때 목적어는 명사겠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호. 이때 보호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일 거예요. 이 구조를 보시면 동사 뒤에 명사는 목적어일 수도 있고 보호일 수도 있지만 동사 뒤에 온 형용사는 무조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지금? 무조건 동사 뒤에 바로 나온 형용사는 보호예요.
그럼 이 문장 한번 보실까요? He got sick. 동사 got 다음에 형용사 sick이 왔어요. 저 get이라는 동사는 굉장히 많은 뜻이 있죠. 너무나 많은 뜻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시면.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것만 알면 돼요. 동사 다음에 sick, 아픈이란 형용사가 왔네. 저거 보어네. 보어는 어떻게 해석되더라? 뭐뭐이다, 뭐뭐되다. 근데 뭐뭐이다는 비동사가 독점하고 있거든요, 거의. 그럼 뭐뭐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우린 여기서 get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동사 got 다음에 형용사네, 보어네, 그렇게 되다라는 뜻이네. 아, 병들게 됐다라는 뜻이구나. 이걸 모르니까 get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가 되다, 뭐뭐가 되다 또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모르면 자꾸 외워야 돼. 하나만 더 볼까요? He turned pale. 자, pale. 저 단어는요, 창백한 이란 형용사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turn, 저 단어는 돌다 내지는 돌리다 뭐 이런 뜻인데, 돌다 창백한, 돌리다 창백한, 아무리 해도 해석이 안 되죠. 자, 놓치지 마세요. 동사 turn 뒤에 pale, 형용사가 왔어요. 그럼 무조건 뭐다? 보어라고, 어떻게 되다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그는 되었다, 창백하게 이런 뜻이에요. 즉 창백해졌다 이 말이네. 이걸 또 모르면 turn 플러스 형용사 어떻게 되다 이 공식이 또 나와요. 여러분들 영어책에 보면 이 공식이 있습니다. get 플러스 형용사, turn 플러스 형용사. 모르면 또 외워야 돼. 그래가지고 get 플러스 형용사, turn 플러스 형용사, grow 플러스 형용사 등등등. 근데 우리 아직 저기서 grow는 안 했잖아요. 자, glow가 뭔 뜻으로 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She grew smart. glow는요, 일반적으로 성장하다, 자라다, 내지는 뭔가를 기르다, 뭐, 개를 기르다, 화초를 기르다, 이런 뜻인데, smart는 똑똑한이란 형용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동사의 뜻으로 해석을 하면, 그녀는 자랐다, 똑똑한. 그녀는 길렀다, 똑똑한. 해석이 잘 안 돼. 자, 근데 뭐만 보시면 돼요? 동사 뒤에 형용사네. 동사 뒤에 형용사 무조건 뭐라고요? 보어라고. 빼박 보어라고 이거는. 그렇게 된다 이런 뜻이라고. 아, 그래서 그녀는 똑똑하게 되었다. 즉 똑똑해졌다 이런 뜻이라고요. 자, 어떠세요? 저런 형태의 공식 정말 많거든요. 저 공식 다 외우실래요? 아니면 동사 뒤에 형용사네? 그럼 보어네? 이걸로 끝내실래요? 정리해볼까요? 자, 동사 뒤에 뭐 와야 돼? 그럼 둘 중에 하나. 목적 아니면 보어지. 두 번째, 목적어는 아니야? 그럼 뭐라고요? 보어네. 보호 자리에 뭐가 온다고? 명사, 형용사지. 이건 우리가 이미 여태껏 했던 거죠. 동사 뒤에 형용사 오면 무조건 뭐라고? 보호지. 자, 이 네 가지가 혹시 무조건적인 암기사항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치밀하게 따지고 생각해서 도출해낸 결론인가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저런 결론이 도출된 과정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완전히 이해해버리면 외울 필요조차 없어요. 자, 여러분들의 영어 마스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엔 주격보호 2편으로 지각동사 플러스 형용사, 도대체 여기는 왜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를 쓰는 것인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 많이들 틀립니다. 이거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이에요.